푸른밤 종현입니다.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소설책에는요, 매일을 권태롭게 보내던 주인공이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침대는 사진으로, 책상은 양탄자로, 시계는 사진첩으로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깨닫게 되죠. 책상은 결국 책상이라는 걸요. 지난주와 다를 거 없는 월요일, 다들 보내셨나요? 만약 다르게 보낸 분들이라면 이 방송 안 듣고 계시겠죠? 복권에라도 당첨되지 않는 이상 매일이 똑같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하러 왔고요. 매일이 똑같다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5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당신이 만든 날씨. 아직도 내 마음에 남은 한겨울의 차가움을 화사한 봄날로. 5월 26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윤도현의 당신이 만든 날씨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이네요. 그래서 또 앞에 윤도현 씨가 당신이 만든 날씨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도 가다듬으시고 노래 끝나고 박수 소리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예림님, 매일이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지만 오늘은 왠지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월요병보다 화요병이 더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요일마다 병이 있군요. 월요병은 주말에 뭔가 뭐랄까요,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쉬던 생활 패턴이 잊혀지지 않아서 힘든 것. 그럼 화요병은 어제 고생해서 어제 다시 패턴 바꾸니까 무리가 돼서, 수요병은 익숙해져서 그런가? 근데 저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좀 푹 쉬었는데요. 글쎄, 월요일날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게 싫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나름의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서 월요일이 참 전 좋아요. 월요일이 되게 좋아요. 요일 중에. 8640님, 매일이 똑같다는 말,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매일이 똑같네. 꼭 뭐랄까, 지루함이나 좀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짐과 또 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윤수연님, 책상은 책상이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소설인데 푸른밤에서도 듣게 되다니 괜히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내 일상 속에 있던 것들이 방송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반갑고 또 왠지 그 방송과 더 친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그런 기분을 느끼셨군요. 네,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홍대 원빈, 이지영 씨와 함께하죠. 사랑에 갈팡질팡하는 모든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와 이지영 씨가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저희들의 생각을 잘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ignal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두 번째 아침. 좋은 공기라는 뜻의 도시답게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탱고의 발상지입니다. 탱고는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죠. 라보카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잎이라는 뜻을 지닌 라보카. 과거 이곳은 주로 가난한 이민자, 불황아, 뱃사람, 밀수입자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라보카의 홍등가에서 연주되었던 음악이 있었는데 이 음악이 바로 탱고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라보카의 관광지역. 오랜 시간 동안 탱고가 머물렀던 도시답게 거리가 온통 탱고의 화려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요. 또 전설적인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뛰었던 팀이었죠.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이 바로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조금 위로 걸어 올라가 보니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탱고 댄서들이 보이네요. 댄서들의 화려한 몸동작에 관광객들이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탱고 음악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고탄 프로젝트가 연주합니다. 에포카. ¿Se puede? ¿Qué desea? Conocer Argentina por dentro. Adelante. Vamos al interior. si desapareció en mí aparecerá creyeron que murió pero renacerá.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고탄 프로젝트의 에포카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입니다. 무차 그라시아스. 멋있네요. 윤혜진님, 오, 지금 나오는 노래 정말 분위기 있네요. 무슨 장르인가요 이건? 라틴? 탱고? 하셨는데요. 일단 가수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랑스 출신의 2인조 그룹입니다. 장르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탱고와 일렉트로닉을 결합한 스타일로 상당히 많은 찬사를 받은 팀이고요. 탱고를 혁신한다는 뜻에서 탱고를 거꾸로 한 고탄이라는 고탄을 좀 밴드 이름에 또 넣어서 고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탱고의 이미지에 또 일렉트릭한 사운드를 더해서 상당히 트렌디한 음악을 또 만들어낸 팀이죠. 9993님, 쫑디 오늘 반차 쓰고 친구들이랑 한강에 다녀왔어요. 자전거 타고 치맥도 했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참, 오늘 생일인데 정림아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림씨 생일 축하드려요. 친구들하고 한강 또 다녀오셨군요. 치맥 좋은 것 같아요. 한강에서 또 요즘 날씨가 춥지도 않고 또 해가 좀 지고 나면은 또 시원하니까 더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친구들하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치맥 시켜서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봐야겠어요. 음악도 듣고. 박이슬님, 푸른밤 들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정말 편하네요. 푸른밤 들으면서 잠이 드는데 신청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셔서 남겨도 좋고요. 문자나 미니로도 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뭐 지금 생각 드는 것들, 그리고 오늘 느낀 것들, 아니면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 좋았던 노래들 또 푸른밤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안성준님, 샤이니 종현이에요. 목소리 잔잔하니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샤이니 종현이고요. 푸른밤 진행한 지 이제 100일 좀 넘어서요. 이제 저도 조금씩 자리를 한번 편하게 앉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손차은님,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환자가 무단 외출해서 술 먹고 만취 상태로 들어왔어요.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빨리 낫고 싶으면 선생님이 우리 나으라고 이렇게 약 처방해 주시고 또 주사도 놔주시고 조심할 거 얘기해 주는데 왜 그렇게 지키기가 힘들까?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제가 또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아직 다 낫진 않았는데 많이 나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밥을 끼니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약을 챙겨 먹는 게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신경을 안 쓰면은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또 규칙적으로 안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몸이 아프니까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최수지님, 오늘 단발로 머리 잘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실연당했냐고 물어보네요. 그럴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죠. 울지 마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실연. 앞으로 만들면 되죠. 저도 마찬가지네요. 김진영님, 저 어제 별에서 온 연애 이틀치 다시 듣고 늦게 잠들어서 오늘 아침에 늦잠 잤어요. 출장이었는데. 근데 오늘 또 별에서 온 연애 하는 날이네요. 나 어쩔. 지영 오빠 매력에 풍덩풍덩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늦잠 예약입니다 하셨습니다. 어떡해요. 이지영씨 곧 오실 텐데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오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늦잠 자셨으니까 내일은 좀 안 늦었으면 좋겠는데 알람 잘 맞춰보세요. 화이팅!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이 곡은 심현지님 신청곡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And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클래식계 슈퍼스타, 트럼펫 연주자 앨리슨 발솜의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6월 11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예쁘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어제보다 좋아지셨네요. 용돈 보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기쁠 때면 내게 행복을 주는 슬플 때면 나의 눈물 닦아준 Radio 당신 곁에 MBC 라디오는 미니와 푹 튜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스마트 기기와 PC에서 청취가 가능하며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슬퍼도 고독한 솔로의 길을 걷게 만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여자 A는 말합니다. 알뜰한 걸 티내는 남자들이요. 저번에 어떤 남자는 아메리카노는 3,500원인데 오늘의 커피는 왜 2,800원일까요? 훨씬 싸네. 전 오늘의 커피 마실게요. 뭐 드실래요? 이러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천성이 밝은 여자 B는 말합니다. 불평 불만 많은 남자들이요. 저번에는 어떤 남자가 이러더라고요. 차 막혀서 이 동네는 싫던데 여기 음식이 너무 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헤어질 때까지 투덜대더라고요. 너무 지쳐요. 스타일이 확실한 여자 C는 말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남자들이요. 저번에 어떤 남자는 예고편 보니까 그 영화 별로인 것 같던데 그냥 딴 거 보죠. 이러면서 묻지도 않고 다른 영화 예매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나요. 나 때문인 건지 너 때문인 건지 이 순간에도 커플이 되지 못하는 슬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커플임에도 행복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죠. 그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별에서 온 연애. 네, 품절남 사랑꾼이죠. 이지영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뭐 똑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작업하시면서 맨날 작업만 하네요. 아니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뭐 활기차시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신데요. 너무해서 그래요. 작업을 너무해서 좀 정신줄이 딴 데가 있어요. 혼이 네. 살짝. 그래도 여기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요? 그냥 일만 하러 왔다는 기분이 아니라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수다 떠는 기분 들어요. 저는. 네, 뭔가 괜찮은 사람들하고 뭐 좋은 카페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편해요. 좋다. 김재현님, 와 지영님 반가워요. 별에서 온 연애 이 코너 진짜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우수연님도 와 오셨어. 제가 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푸른밤을 듣는답니다 하셨습니다. 또 지영 씨가 와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푸른밤을 또 청취율에 그래도 월요일 말고 다른 날도 들어주세요. 또 전화 온다고 월요일만 들으세요. 또 종현 씨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제 체면 기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 좀 살려주세요. 저
시작부터 왜 이러지 내가? 뭐 어떠세요? 그 오프닝에 예. 뭐 여자 B, A, B, C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요. 네. 알뜰한 거 티내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씨? 근데 오늘 그 세 개의 이야기 경우가 다 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커피 맛 다 똑같던데 나 그냥 싼 거 마셔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뭔가 재고 따지는 것처럼 아메리카노 3,500원 오늘의 커피는 왜 2,800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 훨씬 싼 거 먹을래요. 이렇게 막 괜히 따지는 것처럼 보면은 그게 사람 작아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뭐랄까 글쎄요, 저는 커피를 애초에 잘 못 마셔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잘 몰라서 이런 만약에 일이 있다면 저는 아메리카노랑 오늘의 커피 뭐 가격 이렇네요? 나는 뭐 어차피 맛 잘 모르니까 싼 거 마셔야지. 어떠세요? 그 지영 씨는 뭐 커피 잘 마시세요? 뭐가 다른지 아시면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맛 다른 것 좀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저는 2,800원짜리 시키고. 당장 알려드릴게요. 이러죠 여자들이. 3,500원짜리 시키고. 그래서 맛 비교해 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차라리. 내가 이쪽으로 마셨으니까 이쪽으로 드세요. 막 이런. 그거 싫다. 그거 싫은데요? 지영 씨 나. 오늘 안 맞는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알았어, 제가 맞춰갈게요. 오늘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막 알려주고 싶고 왠지 막 순진해 보이고 더 한 끗 차이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하든 뭔가 자기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자 B의 말도 네. 뭐 차 막혀서 이 동네는 싫던데. 되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취향과 식견을 말할 때 네. 부정적인 쪽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난 이게 이래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으면은 더 호감 가고. 맞아요. 사람이 밝아 보이고 더 에너지 있고 좋은데 대부분의 자신의 식견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걸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집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뭐 항상 다 좋은데 이게 안 좋대. 다 좋은 건 얘기를 안 해요. 다 뭐가 좋은데? 네. 무슨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설명 좀 해줘. 이런 뭐 지들이 똑똑해 보이나 봐. 뭔가 까다롭고 뭔가 미식가 같고 우리 오빠가 뭔가 막 길도 많이 오고 막 인생 경험도 많이 한 사람 같고 뭔가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단 이유들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싫어가 아니라 이렇고 이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도 들었을 때 뭔가 좀 부정적인 걸 단어를 먼저 받게 되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네. 그렇기 전에 뭔가를 먼저 설명을 쫙 해주고 그렇죠. 이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나는. 맞아요. 라고 하면 좀 더 같은 말도 좀 이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뭐 이래서 싫던데 너무 달던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집에 갈 때까지 그날 끝날 때까지 이건 너무 계속 그 얘기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음에. 그 여자 씨 네. 예고편 뵈니까 그 영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냥 딴 거 보죠.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한 끗 차이인 게 되게 멋있고 리드하는 남자. 자기 주도적인 연애. 여자를 확 이끄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표현을 잘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여자 상대방 의견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약속 잡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남자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건 사람 눈치 잘 보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내뱉느냐. 사실 재미없는 예고편이나 혹은 이런 걸 떠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미없는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회유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틀린 거죠, 이건. 차라리 그냥 같이 보는 건데. 이거 예고편 보니까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얼마나 별로인 줄이 한번 같이 볼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 좀 부담스럽다. 상대방이 이 영화 내가 보자 그랬으면 이 영화 얼마나 별론지 한번 볼까? 그러면 팔짱 끼고 볼 것 같아. 영화 얼마나 별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표현법을 좀 틀린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보는 거면 둘의 의견이 들어간 뭔가 영화를 초이스를 했어야 됐는데. 정현정님은요. 저는 막 자기 자랑 심하게 하는 남자들 진짜 싫어요. 상황 파악 안 하고 주변 사람 표정 얼음되는 거 모르고요. 이런 사람들 진짜 뭐랄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하죠. 그렇죠. 어디서나. 정말 눈치인 것 같아요. 자기 자랑 이런 것도 어떤 눈치 때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때 하면은 네.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자기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침튀면서 내가 얘기를 있잖아. 하는데. 네. 내가 마치 무슨 내가 옛날에 왕년에 그러니까 그 집에 아메리카노가 3,500원일 필요가 없거든. 내가 있잖아. 예전에 프랑스를 갔을 때 마셨던 거는 몇 프랑이더라? 아우 진짜 싫겠다. 강효승님은요. 항상 듣기만 하고 메시지는 안 적는데 두 분 너무 귀엽잖아요. 감사합니다.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강효승님인데. 여자분이실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지만. 여성분이라면 더 좋다. 감사하죠. 네, 그럼요. 네, 저를 귀여워해 주시다니. 남자가 저희한테 귀엽다 그러면 좀 화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씨는 본인이 귀여운 편이다? 아니면은 뭐 남자다운 편이다? 이성적 매력을 뭘로 꼽으세요? 이 첫 번째. 저요? 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굳이 둘 중에 하나. 네. 남자다움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귀여운 걸 더 좋아했거든요. 본인이 어떨까? 저요? 네. 본인은 어떤 매력인 거예요? 저는 그 중간에 적절한 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여움과 남자다움? 네. 그렇구나. 그 욕심쟁이 스타일 있죠. 두 가지 다를 이렇게 잘 융통성 있게. 두토끼를 다 잡은 스타일. 예, 그럼요. 두토끼. 두토끼남. 토끼 사냥꾼 이지영 씨. 조민영님은 오늘은 두 분 좀 안 맞는구나. 아니 그 시작된 약간 안 맞았는데요. 지금 다시 맞춰졌어요. 그새 맞춰졌어요. 네. 역시 이렇게 익숙해진다라는 건 참 무섭네요. 그럼요.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순식간에 이렇게 착착착. 우리 금 맞췄어. 자, 실시간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이소라의 듀입니다. 임정민님 신청곡이에요. 푸른밤 종윤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0970님, 출근을 위해 자야 되는데 두 분 대화가 재밌어서 라디오를 끌 수가 없네요. 두토끼남 하셨습니다. 어감이 좋진 않네요. 저는 어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아까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 온 거 읽어보니까 어감 괜찮은데요? 두토끼남 뭔가 괜찮아요. 리듬감도 있고. 그래요? 라이밍이 살아요, 두토끼남? 네. 남혜림님, DJ 바뀐 후 푸른밤 처음 들어요. 사실 다른 방송 자주 들었는데 안 심심할 땐 여기 와서 듣고 있을게요. 종현 씨 화이팅. 지영님이랑 묘하게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주시면 될까요? 혜림님도 너무 월요일만 듣지 마시고. 그래요, 저 기 좀 살려주십시오. 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종현 씨. 살려주세요, 제 체면 좀. 지영 씨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또 저자세로 나오시니까 제가 죄송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사연 만나볼까요? 연애에 관련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 결론내 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사연, 마포구 합정동에서 MC의 사연입니다. 2달 전쯤 회사 선배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호감이 갔고 남자 쪽에서도 호감을 보이길래
한 달 정도 사귀는 듯 아닌 듯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다 5월 초부터 차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요. 톡을 남겨도 꽤 늦게 답이 오길래 마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흐지부지 연락을 이어가던 중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우연히 커피숍을 보게 됐는데요. 그곳에는 소개팅 남과 함께 저에게 소개팅을 해준 선배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둘의 사이가 평범한 사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을 고민 끝에 전 선배 언니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야, 오해하지 마.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진짜 예전에 걔가 나한테 사귀자고 한 적이 있긴 한데 근데 그때 이후로 연락만 해. 그냥 좋은 누나 동생 사이야. 하는 겁니다. 언니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둘 사이에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락을 끊자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며칠 전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이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남자친구 있냐 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냐, 바빠서 연락 좀 안 했다고 삐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혼자 너무 깊게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귀는 건 나중 문제고 당분간 연락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처음 만나는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소개팅 해준 언니랑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순간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 아직 언니를 좋아하는데 날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자꾸만 생각만 많아지고 물어볼 용기는 없고 답답합니다. 저 이 남자를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네, 썸남이라고 하죠. 네. 썸남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MC의 사연입니다. 근데 또 이걸 썸남이라고만 표현하기가 힘든 게 그쵸. 중간에 여자 한 명이 껴있네요. 그러니까 그 소개해준 언니, 네. 걸어가던 중에 어떤 카페에서 네. 그 썸남과 언니가 보통 심상치 않은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목격을 했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몰라서 제가 뭐 손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닐 테고 네. 뭔가 그냥 멀리서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긴 한데 그 육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분명히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왜 그 둘을 심상치 않게 봤는지는. 그러겠죠.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실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 둘이 만났든 예. 그게 아니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지금 재밌다. 당사자가 어떤 마음이 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C가 신경이 너무 쓰이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둘이 만났든 안 만났든은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정말 만나는 사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만나지 않더라도 이미 심적으로 흔들리고 뭔가 문제가 생긴 상황이면 그거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과 연락을 안 하는 게 됐든 아니면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확답을 듣는 게 됐든 어떤 식으로 뭔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다시 또 그 썸남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자기가 남자친구였던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요. 사귀는 거 아니었냐. 정말 저도 그렇고 이 마포구 합정동에서 보내주신 MC도 헷갈리지만 네. 저도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뭘까? 이런 남자들. 별거 아닌 듯한 사연인데 전 좀 처음 겪는 사연이에요. 이거 뭐지? 어떻게 정말 해야 되지? 남자분이 그냥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네. 뜸해졌다가 왠지 또 연락이 또 안 오니까 한번 다시 연락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밀당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네네. 어떻게 말하면은 뭐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 내킬 때만 자기 좋은 기분일 때만 상대방한테
이렇게 손을 뻗는 또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세 가지 다 별로거든요, 참. 그쵸. 예. 중요한 건 아까 종현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 여자분이 느끼는 기분,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기분 자체가 별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냄새가 네네. 이게 뭐가 이렇게 확 말끔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뭔가 상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왜 M을 이렇게 놔둬?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 그 선배 언니도 좀 네. 그래요. 다들 뭔가 그냥 명쾌한 답, MC를 안심시킬 만한 그럴듯한 대답을 해준 사람은 없어요. 선배 언니도 그렇고, 그렇죠. 썸남도 그렇고. 그리고 썸남이 그 소개 같이 해준 사람이랑 함께 보자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 전에 상황이 없었더라면 물론 소개해준 사람이가 같이 만나면 분위기도 좀 더 좀 유하게 흘러갈 수 있고 하니까 괜찮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MC가 이전에 둘이 있었던 모습을 본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여러 가지 상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확답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렇죠. 발전적인 모습을 뭐 생각하신다면요. 저희 한번 문자 한번 볼까요? 네네. 아스트힉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인데요. 저 아는 언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둘 사이에 방해되는 거 정말 싫어요. 같이 보자 해서 세 분이서 같이 본다라는 거죠. 꼭 이렇게 누구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둘이 봐도 되는데 네. 뭔가 어색한지 셋이 보면 더 재밌는지 친구 누군가 한 명 이렇게 꼭 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영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아무도 안 데리고 다녀요. 둘. 네, 저는 누구랑 같이 You and 보는 I. 걸. 네. only.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네, 저는 누구랑 같이 막 이렇게 막 같이 다니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별로더라고요. 좋아하는 데이트 뭐 코스나 그런 건 있으세요? 그냥 저는 뭐 여행 가는 거 뻔하게 뭐 드라이브하고 영화 보고 네네. 뭐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말고는 그래요? 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뻔하게 하는 거 다 해요. 뭐 딱히 좋아하는 장소나 이런 건 없어요? 영화관? 저는 이렇게 쇼핑몰이 좋더라고요. 쇼핑몰. 같이 독특하다. 같이 그냥 막 지르는 거 있잖아요. 사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충동 네. 구매하고. 그쵸. 충동 구매할 때 저는 뭔가 그 연인과의 네. 끈끈한 정을 느껴요. 얘도 나와 같구나. 네, 서로가 이제 그 충동 구매할 때 그걸 막 뭐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울려. 제어를 해준다든지 네네네. 이런 상황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그게 뭔가 나의 뭔가 그거 되게 좋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를 제어해주고 아니면 나에게 어울리는 걸 뭔가 내가 선택의 기로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그렇죠. 준다거나 그 연인 사이에서 되게 생각해보면 쇼핑이라는 건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예요. 참견을 받는다는 게 되게 네.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애라는 거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좀 쇼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해지고 싶은 분들은 쇼핑몰로 가세요. 쇼핑몰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인데. 아니 뭐 근데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물건만 사고 오는 게 아니라 네. 티셔츠 한 장을 고르더라도 여자친구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이 컬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캐릭터보다는 아까 써있던 글들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 캐릭터 저거 다 저작권 내고 다 이렇게 찍어내는 걸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서로에 법적 대한 이야기도 뭐 나눌 수 있고. 기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 좋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천체 사진입니다. 듣고 올게요.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얼 찍고 있나 물었더니 조리개를 열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며 먼지 같은 별빛들이 켜켜이 쌓여 아름다운 전체 사진이 된다는데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천체 사진
김동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아까 쇼핑이 네. 성숙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영경님이 성숙해지고 싶냐 묻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냐 묻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 눈에서 땀이 나네요. 눈에서 땀 나는 거 되게 따갑겠다. 눈에서 땀 나면 진짜 따갑겠다. 죄송합니다. 푸른밤 사과드릴게요. 저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사과할게요. 포기가 빨라요. 자, 0121님. 전 대학생 때 같은 과 친구가 과 오빠랑 잘해보라고 둘이 잘 어울린다고 해놓고 나중에 둘이 사귄 적이 있어요. 그 오빠한테 계속 제 얘기를 하면서 접근했던 거죠. MC의 회사 언니도 그런 건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회사 언니나 그 썸남도 네. 본인들도 지금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네. 둘도 그럴 수 있겠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 근데 이제 이끌리는 쪽으로만 네. 가다 보니까 그 둘이 결국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건 이래서 이건 이렇고 이성적으로 딱딱 객관적으로 해서 이랬던 것 같아라고 MC한테 서로의 마음을 딱 풀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자기들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개시켜줄 땐 야 그냥 진짜 좋은 동생이야. 너 뭐 잘 해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까 이전에 나한테 사귀자고 얘기도 했었는데 참 매력적인 친구인 것 같고 이제 보니 그쵸. 예전에 못 느꼈던 매력들이 또 다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8881님, 전 예전에 친구 소개팅 해줬는데 별 생각 없던 남자 사람이 다른 남자 앞에서 남자 같아 보이니까 급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둘은 안 됐고 그 남자는 지금 제 남친이에요. 그 주선자 불안한데요. 맞아요. 뭐 비슷한 의견이 많이 오네요. 네. 근데 감정적인 부분은 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MC는 복잡한 게 싫으시면 두 분에게 직접 물어봐서 확답을 받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두 사람도 사람인 걸 인정하는 게 가장 또 마음 편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멋있다. 왜요? 잘했나요? 정리? 나 진짜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저랑 잘 맞네요, 지용씨. 와,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저랑 마음이 하나네요. 자, 실시간 상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뜨거운 감자의 봄바람 따라간 여인입니다. 너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너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볼든 밤
푸른밤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 만나볼까요? 4842님. 종현 DJ랑 이지영 씨 복제해주세요. 그런 멘탈을 가진 남자는 없죠. 왜? 왜냐면요. 흔치 않죠. 아, 저 얘기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 부스 안에는 뭐 2명이나 있네요. 그렇게 또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뭐 전 아직 못 봤지만. 아니, 나도 못 봤어. 아, 그죠. 네. 전 처음 봤어요. 이지영 씨. 그러니까 이런 멘탈 가진 사람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만나보면. 말만 이럴 수도 있어. 자, 2712님. 지난주에 소개팅 했어요. 그런데 첫 만남인데 여자한테 몸무게 물어보고 전 남자친구랑 얼마나 만났냐고 물어봐요. 이거 내가 싫은 거죠. 아니, 그냥 궁금할 수도 있죠. 예,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뭐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약간 뭐 예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들마다 뭐랄까요,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준들, 몸무게, 뭐 저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물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얘기 안 해주죠. 얘기 근데 안 해줘요? 저는 뭐 그 몸무게를 듣고 싶어서 막 몸무게 몇 킬로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 반응 보려고. 몸무게 얼마나 나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응 보려고 장난친대. 아, 고수야 고수. 뭐가 고수예요. 그냥 분위기 좀 둥글게 만들려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몸무게가 궁금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싫어서 저런 거 물어보진 않죠.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싫어서 저런 거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면 정말 못된 사람이죠. 나빴다. 예. 끊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7022님. 버스 훈남이한테 고백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버스에서 만난 관심이 가는 사람 또 훈남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버스 훈남이한테 고백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있죠. 버스에서는 사실 저는 버스에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전에도 이정 씨랑 저랑 좋아하는 사람한테 휴대폰 번호 물어보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연기 진짜 이상했는데 다시 듣다가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바보 같더라 나. 근데 우리 연기할 때 그때 반응 좋았어요. 아 그래요? 다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분노해서. 맞아. 터질 뻔했죠. 폭주했죠. 뭐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자주 같이 만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죠? 버스에서 만나면 출근이든 아니면 등교든 하면서 자주 만나나 봐요. 전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노래요? 아니야 난 괜찮아. 버스 안에서. 네. 그 노래밖에 생각이 나 안 그거밖에 나서. 생각이 안 나요. 그 CF밖에. 저 이번에 내려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멘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는 게 근데 정말 힘들다. 것 같다. 버스 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할까? 어떻게 해요? 김명희님 쪽지 킥 하셨는데 그래요. 쪽지가 좀 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버스에 많이 타고 있으니까 나랑 그 사람 말고도 많이 타고 있으니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쪽지를 건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뭐 그냥 쉽게 운을 띄워볼 수도 있잖아요. 자주 보는데 뭐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하나? 이런 건? 그쵸,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쪽지로 합시다. 한번 용기 내는 거, 큰 용기 내서 직접적으로 한번 직격탄을 날리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난 이 마음에 들어. 나 네가 너무 좋아. 벌써? 이게 좀 아닌가? 벌써 좋아? 난 너 사랑해. 결혼하자. 어차피 용기 내는 거. 딱 한 번에. 그래요. 난 관심 간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초면에도 좀 관심 가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잘 하는 편이어서 관심 간다고 휴대폰 번호 알려줄래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어서.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싫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어색하지 않는 이상 거절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이니까 하나의 질문을 주고 쪽지건 무엇이건 무언가를 통해서
질문을 건네주고 내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또 만나면은 그 사람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확답을 안 받아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딱 던져놓고 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레겠네요. 예. 아유. 자, 2523님. 저희 과에 복학생 오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을 땐 저한테만 잘해준다는 게 남들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땐 말도 별로 없고 말을 걸어도 시큰둥해요. 남들은 썸 타는 줄로 아는데 뭘까요? 나는 이 썸이라는 단어가 되게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확실하게 그냥 서로 확답을 안 준 상태가 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레고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썸 타는 게.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되게 답답하고 그쵸. 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썸은 좀 글쎄요. 물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있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잘해주면은 둘이 있으면은 뭐 그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 정도는 계속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닐까 표현이. 마음이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남들이 있을 때 표현을 한 거라면 둘이 있을 때도 당연히 그러겠죠. 폼 잡나? 복학생 오빠여서 남들한테 나 이렇게 좀 친절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 이렇게 누군가를 잘 챙겨줘. 이런 걸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나 이렇게 괜찮은 남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런 거 보여주기 식 아니면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폼 잡는 거. 진짜 폼 잡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중에 5253님이 그 폼 잡기에 편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네. 타겟팅이 된 거죠. 그쵸. 좀 이건 되게 상당히 부정적인 해석이고요. 한번 되게 가볍게 물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있을 때랑 우리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달라요? 한번 맞아요, 물어보는 맞아요. 게. 근데 둘이 있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미 그러니까 관계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좀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세요. 이렇게 뭐 해도 될 것 같고. 윤혜진님. 여자가 남자한테 무언가를 자꾸 사주고 싶어하면 싫은가요?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것저것 사줬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한다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가요? 아니 너무 좋은데요? 누가 싫어요 이걸?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근데 남자친구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너무 챙겨주고 남성분이 좀 역시 남자친구라면 내가 밥 사줘야 되고 내가 커피 사줘야 되고 금전적인 건 내가 해결해줘야 돼 라는 자존심?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선물이라는 게 작고 좀 부담 안 가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지영 씨는 어떠세요? 전 뭐든지 다 좋은데요. 선물 받는 건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못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는 만큼 항상 못 해주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해가 가네요. 거기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서 그냥 뭐 적당히 계속 선물해주고 싶으시면은 해주고 또 말로 달래고. 근데 되게 가벼운 것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뭐 비싼 선물만 선물이 아니잖아요. 네. 오다가 꽃 하나 샀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건 뭐 남자의 경우지만 네. 뭐 여성분이 꽃을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흔치 않긴 하니까. 아니면은 뭐 오다가 뭐 그냥 나 카페 들려서 뭐 하나 샀는데 니도 있어서 니 생각나서 같이 사왔어. 이런 것도 선물 되잖아요. 예. 아니면은 가벼운 향수라든지 좋을 것 같은데 왜 오고 가는 방향이 약간 좀 서로가 시소처럼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그럼 크건 작건이라도 자주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작은 거에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요. 취향이 아니어도. 선물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너도 해줘. 뭐 큰 거 아니더라도. 네. 편지라도 써줘. 그거 진짜 좋다. 네, 그런 기회를 편지. 주는 것도. 지영 씨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많죠. 그래요? 가장 최근에 쓴 편지. 최근에요? 네. 최근에는 없죠. 그죠. 요즘에는 또 받아보신 적은? 받아본 적은 많고요. 역시. 직접 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편지라는 게 되게 손글씨라는 게 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편지는 써봤어요. 어떤? 청소 오늘 내가 다 해놓고 나갔어. 일찍 들어올게. 와. 좀 생색내는 편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귀엽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 했다. 나 오늘 집안일 했다. 이런 생색내는 편지 정도. 알콩달콩 사시는군요. 0617님. 남자친구의 여자 사람 친구.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줘요? 남녀 간의 친구는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지영 씨? 물론 친구는 있죠. 남녀 간에. 네. 친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0617님이 문자 보내신 거 보면은 지금 내 애인, 네. 내 애인의 이성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둘의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생각이 달라도 여자친구 만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남자 이성 친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성별이 이성인 친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내 애인이 어떠한 뭔가 의심 혹은 기분 나쁨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둘이 정하는 거겠죠. 만남을 갖고 있는 연인 둘이 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혹은 신경이 쓰이면 내가 잘못한 거죠. 맞아. 그때 그 여자친구의 기분이 또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서로 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남녀 간의 친구는 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예. 뭐 없긴 하지만. 없다고요? 예.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으시다고. 남자애들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친한 애들은 여자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친한 남자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거에 비례하는 숫자로 여자로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좋네요. 뭐 있어요. 네. 자, 뭐 부럽다. 뭐가요? 그냥 뭐 친구 많은 게. 아니 뭐 친구들 많아서 뭐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 볼까요? 노래는요,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 이 노래는 5467님 신청곡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더 만나볼까요? 네. 경기도 광주에서 익명을 요구하신 L씨 사연입니다. 얼마 전 솔로 탈출을 한 20대 중반의 여자인데요. 솔로 탈출과 함께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에겐 오랜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바로 쌍꺼풀 없는 작은 눈이에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적금까지 들어서 대망의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라 마음대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름 휴가 기간에 하려고 미리 예약까지 마쳤죠.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까진 남자친구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개팅이 들어오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인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이제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얼마 전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7월 15일 쌍꺼풀 수술 예약되어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그토록 염원했던 성형수술까지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님 취소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보다 더 예뻐지면 남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제 남자친구 얘기를 듣자마자 엄청 화를 내면서 난 성형 수술하는 여자 이해 못하겠어. 내가 너 왜 좋아했는데, 수술 안 한 수수한 얼굴이라 좋아했는데 수술을 왜 해? 그렇게 수술하고 싶으면 나랑 헤어지고 해. 솔직히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 쌍꺼풀만 하면 얼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서 코도 살짝 높이기로 했는데 그 얘기까지 했다간 당장 헤어지자고 할까봐 말도 못했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적금까지 들면서 계획한 일이거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남자들 말로는 성형수술한 거 싫다고 해도 막상 해서 예쁘면 좋아한다고 그냥 저질러 버리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화나서 정말 저랑 헤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성형수술 반대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네. 엘량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죠? 우선은 너무 좋잖아요. 어떤 게요? 엘양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네.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 아닌가요? 게다가 또 엘양의 이상형이기까지 하고 이미 너무 완벽한 공합인데 또 적금도 굳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많고 근데 또 그게 남자와 여자의 뭐랄까요 마음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뻐진다라는 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예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네.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냥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또 준비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저도 이지용 씨 마음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 남자친구분이 지금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뭐 굳이 필요할까 싶고 그 시간에 또 남자친구분이랑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수술하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푹 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붓기 빠지기 전까지는 또 남자친구 만나기 민망할 텐데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좋은 시간을 또 수술 때문에 회복 기간 때문에 못 본다라고 하니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근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수술이 너무 잘 됐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예뻐졌다라고 평가를 해도 네. 남자친구가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좀 객관적으로 예뻐져도 맞아요. 나는 원래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긴 머리가 너무 어울렸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숏커트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숏커트가 정말 너무 안 어울렸어요. 근데 전 그녀의 긴 머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 되게 막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네네네. 분명히 변화한 건 지금 머리밖에 없는데 머리는 또 잘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왜 이렇게 예전처럼 어제만큼 저 사람이 좋지가 않지? 낯설고 어색하지? 낯설었구나. 예. 결국은 이제 머리 스타일은 다시 뭐 이렇게 금방 네. 원래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성형수술은 달라서. 그렇죠. 아니 뭐 보류학으로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 남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진 다음에 그래요. 좀 더 모으세요. 계속 모으세요. 계속 모으시고 쭉 모아서 쭉 모으세요. 그냥. 그게 또 언제 네. 또 큰 힘을 줄지 그쵸. 큰 보탬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왕하는 거 그래요. 쭉 모아서. 맞아요. 우선은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승희님 막상 네. 막상 하면 다 좋아해요. 그냥 해요. 헤어지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쿨한 가볍게 상당히 쿨하시다. 쿨하게. 글쎄 막상 하면 정말 다 좋아할까요? 근데 그 상대방의 외모가 크게 변했다고 해서 네. 그걸로 인해서 헤어진다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니 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예. 사실 사람을 만날 때 이지영 씨는 세 가지 뽑으라면 뭐 뽑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어떻게 말하면 정서적인 거? 이 안에 뭐 취향도 있을 테고 여러 네. 가지 뭐 그리고 외모도 따지고요. 그다음 너무 많은데 지금 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되지? 근데 제가 가장 베스트 3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군가에게. 네. 그럼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얼굴이랑 성격은 꼭 들어가요.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 한 가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3개라고 물어보거든요.
하나 더 말할까요? 네네네. 하나만 더. 돈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굴이랑 성격 안 보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글쎄요. 얼굴이라는 게 변했을 때 좋게든 나쁘게든 변했을 때 이전에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얼굴과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외모는요. 네. 제가 그 모바일 메신저로 나나나님이 수술한 눈 정말 싫어하는 남자로서 남자친구분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듯. 네. 이다혜님, 에이 지금은 보류하세요.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그때 하면 되죠. 그렇군요. 이정 씨 매니저분이 밖에서 여자친구가 성형수술했는데 그 전이 좋으시다고 심경 고백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게 예. 그 전이 얼굴만 좋은 거지 또 네. 뭔가 이 전에 얼굴이 더 내 타입이다. 그냥 나의 뭔가 이상형과 좀 비슷하다, 가깝다는 거지. 헤어지고 싶다 뭐 이런 의미는 또 아니니까 네.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저도 사실 얼굴, 성격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 보는 게 말투거든요. 저는 말투를 좀 크게 보는 편이어서 말투 되게 조곤조곤하신 분들을 좋아해서 저는 근데 그냥 거의 다 30%씩인 것 같아요. 30, 30, 30 이렇게. 근데 얼굴 정말 큰 부분 차지해요. 매력적으로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쁜 거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전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어쨌든. 저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고. 근데 아니 보류하세요. 지금은. 예. 아니 지금 그 모습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 맞아요. 전 미나님, 남자친구를 설득해야지 그냥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생긴 이상 이제는 남친 의견도 중요하고 꼭 동의를 얻어야지. 안 그러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말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내 얼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함께 사랑하고 또 앞으로 계속 만날 사람이니까 지금 한번 꼭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자친구분이 또 인정을 해주시면 뭐 원하시던 수술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몰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지금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요. 이정 씨가 아까 그냥 있고 적금도 계속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맞아요. 다른 무언가를 대비하시라. 그렇죠. 뭐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돈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중요한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요긴하게. 예. 맞아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M님 그리고 L님께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더 예뻐지세요 두 분 화장품 세트로. 이정 씨 어떠셨어요 오늘은? 오늘요? 오늘도 그냥 뭐 역시나 네. 전 종현 씨랑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죠. 그렇게 이성 친구가 좀 많아서 그런지. 네.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종현 씨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요? 네. 친척이 다 여자여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네네네. 또 저런 자라오는 환경에도 이런 영향을 다 미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전 주변에 여자 그 사촌 누나들밖에 없었어가지고 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 형 한 명 있었는데 자주 보지도 못했고. 그럼 남자들이랑 있으면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죠? 딱히 그렇다고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여자들이랑 이야기할 때가 더 편하긴 해요. 어렸을 때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저도 오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무슨 오해하셨어요? 무슨 오해하셨길래? 오해 그냥 뭐 뽀갈라죠 뭐. 뭐가 그렇게 제일 많다는 건가? 비방용인가봐요. 알겠습니다. 뭐 방송 오프터 레코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참 재밌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좀 전에 읽었던 네.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직까지도 저는 놓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요. 자, 오늘도 참 좋은 이야기 나눴고요. 이지영 씨 감사합니다. 뭐 요즘에 작업하시느라 참 바쁘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종현 씨도요. 저도 뭐 감기 또 빨리 낫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또 연애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요. 타블로의 에어백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김윤희님 신청곡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지영 씨. 안녕히 계세요. I need an airbag. 다가오는 거대한 슬픔에 부딪히기 전에 No. 가기 싫은 밤이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빠른 길만 피해가 라디오에선 말 많은 DJ가 쉽게 웃어주는 게스트와 노래는 틀지 않지 대화가 길어져 평상시엔 듣기 싫어서 주파수를 돌려달라 했겠지만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없는데 계속 떠들게 내 생각은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까치 2마리가 크레인 사이에 둥지를 틀었다. 마침 공사가 쉬는 중이라 며칠 사이 아늑한 둥지가 완성됐다. 그러나 다시 공사가 시작되자 까치 2마리가 공들여 지어놓은 둥지가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까치들은 매일 다시 나뭇가지를 가져와 또 둥지를 만들었다. 쉼 없이 참 열심히도. 나처럼 나약하게 포기하지 않았다. 내 방 창문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마음이 찡했다. 나도 몇 달 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무원 시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었다. 하지만 4번째 시험마저 떨어지고 나니 너무 처참했다. 남은 것이라곤 백수의 텅 빈 통장 잔고.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매일 허물어지는 그 집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다시 짓는 새들도 있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다 때려치우고 몇 달간 바보같이 지냈던 거다. 그래, 나는 이제 겨우 4번 실패했잖아. 5번째는 멋진 집을 완성하면 되지. Ladies, y'all wanna do it again? B. Go on, Michelle. I really hate to see that look on your face. You're looking like someone came and rained on your parade. And I know it kills to feel those tears in your eyes. But I guess your conscience finally caught up with your lies. But when my tears dry, where the hell were you? But it's all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용호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켈리 롤랜드의 You Change It. 이 곡은 비욘세, 미셸 윌리엄스가 피처링했습니다. 그래요. 고작 4번 실패했을 뿐입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노력하신 만큼 또 보답이 있으실 테니까요. 뭔가 포기하고 이렇게 넋놓고 계시지 말고요. 굳이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리님, 재수생인데요. 방금 사연 가슴에 와닿네요. 요즘 막 지쳐가고 있었는데 큰 힘이 됐어요.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시니까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또 되죠. 박선영님, 선곡이 정말 좋네요. 주로 저녁에 작업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이 시간에는 꼭 푸른밤 들어요. 처음에 뭔가 어색했는데 종현 DJ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시간과 잘 어울리네요 하셨습니다. 또 가족분들 사연도 많이 오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저도 좀 많이 편해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김용호님 사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힘내시고요. 저희가 푸른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감정적인 부분이나 좀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자, 남자 청취자분들 오늘 좀 많이 보내주셔서 최민승님, 남잔데 푸른밤 좋아하면 이상한 건가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왜요? 왜? 남자도 푸른밤 좋아할 수 있죠. 이 시간대 뭔가 좀 조용하고 소소한 웃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푸른밤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호철님, 와, 고등학교 때 만든 MBC 비밀번호 푸른밤 때문에 드디어 찾았네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푸른밤 앞으로도 매일 함께 해주시고요. 이호철님, MBC 비밀번호를 또 찾으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자기 이야기를 좀 보내주고 싶으셨나봐요. 김종현님, 저 아니에요? 안녕하신지요? 이름이 같아서 처음으로 검색해봤는데 나이까지 같네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25살 친구네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고요. 좀 같은 종현끼리 돕고 삽시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종현이라는 이름이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화님,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24살입니다. 울 막내가 열이 많이 나서 저도 아이도 이틀째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요. 매일 듣고 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쫑디 목소리에 힘이 나네요. 울 막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이구 어떡해요. 막내가 아파서.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열날 때 저는 사실 아이들이 열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정확히 몰라서 도움을 쉽게 드리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빨리 낫길 바라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최연아님도 힘내셔서 좀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 2곡 듣겠습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비가 축축, 이 곡은 이은혜님 신청곡이고요. 민혜의 연상연하, 빅마마 막내 민혜님의 솔로 앨범입니다. 신보고요. 그럼 2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에선 비가
함께 걸을 때 내가 좀 더 어려 보이게 널 사랑하고 싶은데 With you I'll do 난 여자이고 싶어 너에게 난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이래도 괜찮을까 너 하나밖에 몰라 You and me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내 맘 말해볼까 시간이 갈수록 난 겁이 나 어떡해 오늘 방백 봄비로 쓰는 편지 김용화 봄비 몇 가닥 골라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뒤뜰 산수유가 노란 점처럼 꽃망울이 생겼네요. 봄비 오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오후 내 안의 뜰에도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 오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난 겨울에 내렸던 잔설이 며칠 전에 다 녹았지요. 봄 기운을 느낀 새들의 너래짓이 어찌나 힘차던지 나도 함께 하늘을 날고 있었지요. 그대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봄비가 너무 좋아 봄비로 편지를 쓰면 그대가 참 좋아할 것 같았죠. 다음에 봄비가 다시 오면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겠습니다. 네, 진짜 봄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비가 내리면 기온이 좀 떨어지고 할 텐데 낮엔 여전히 조금 더운 날씨죠. 2014년의 5월도 이번 주만 지나면 영영 돌아오지 않겠네요. 이번 한 주도 영영 못 돌아올 테니까 알차고 기억에 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비밀리에의 5월 어느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